먼저 필터형이기 때문에 얘는 필터를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필터는 요 플랩 이렇게 유리 잡아 빼면 쏙 빠지고요. 네. 여기 1차 필터예요. 얘는 혹시 식기세척기 놓으실 거잖아요. 네. 예, 식세기에 청소해 주시면 사용해 넣어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음. 청소 주기는 눈으로 봤을 때 기름기가 끼거나 이물질이 꼈을 때 그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안으로 기름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외관상 파손이 없으면 반복 사용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좌우측으로 필터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쏙 잡아 빼면 빠지고요. 가운데다 놓고 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필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세 달에 한 번씩 건조 작업을 해주셔야만 냄새 정화 능력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븐을 이용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븐을 넣을 거예요. 예 200도까지 먼저 예열을 하고 전원을 끈 다음에 그 잔열에 필터가 좌우측 있으니까 두 장을 선반 위에 올려서 45분 동안 건조해 주시면 되세요. 건조 주기는 두세 달, 평균 수명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교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넣을 때는 이렇게 또 넣고 네. 살짝 들어가서 안쪽 트레이가 있습니다. 맞춰가지고 끝까지 딱 밀어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위에 1차 필터 얹으시면 되고 네. 요거 넣으실 때는 오른쪽에서 넣어 주시는데 이렇게 넣으면 홈이 있습니다. 홈에 맞춰서 살짝 돌리듯이 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싹 들어가요. 네. 그리고 상판은 유리기 때문에 강한 충격, 날카로운 물건에 상처가 나거나 파손이 될 수 있고 속 바닥에 이제 상처가 있는 것일 경우에는 스크래치가 잘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제 배제를 하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상판 일반적으로 요리하고 나면 기름이나 물기가 튈 거예요. 그럴 때는 물티슈나 물행주를 이용해서 청소를 한번 해주시고요. 위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얼룩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마른 걸로 얼룩을 제거해 주시고요. 요리하시다 음식물이 넘쳤을 경우에 상판에서 끓게 되면 얼룩이 생기고 또는 늘러붙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시중에 판매되는 인덕션 상판 전용 세제를 이용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얼룩이랑 그 스크래치 없이 그 늘러붙은 거를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 방법 설명드릴게요. 먼저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 꾹 누르고 계시면 전원이 들어오고요. 네. 그 다음에 쓰고 싶은 화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바가 생기면 이걸로 화력을 조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기본 사용법은. 처음에는 뭐 9단이나 P 정도에 놓고서 쭉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물이 끓으면 줄여주시면 되고 요리가 다 되면 0에 맞추면은 꺼지는 거고요. 이게 기본 사용법이에요. 네. 그리고 전원을 킨 다음에 15초 이내에 화구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안전을 위해서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요. 그래서 작동하는 화구가 없을 때 15초 뒤에 전원이 꺼지는 거는 그 제품 고장이 아니고 안전상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리고 여기 좌측 두 개는 여기 보면 브릿지라고 되어 있어요. 네. 브릿지라는 건 크게 하나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전원을 켜고 화구 두 개를 선택을 하면요 N자가 표시가 되고 두 개가 같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릴 같은 거 쓰실 때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 해제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부 다 작동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번하고 이렇게 올렸을 때 징 하는 소리는 솥의 종류나 재질, 물의 양 등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솥들도 있고 고주파음이 막 나는 솥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솥은 다시 한번 설명 끝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솥 없는 솥을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뒤에 거 놓게 되면 두 번째 화구도 이상 없이 작동되고요. 세 번째 이상 없이 작동되고요. 네 번째 하고 이상 없고요. 후드를 쓰실 때에는 후드를 열어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가운데가 후드 버튼이에요. 네. 그래서 후드 버튼 선택하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먼지가 있어가지고 약하게만 좀 트겠습니다. 네. 좀 빨리 할까요? 후드는 또 여기 오토 버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토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작동되는 화구의 개수나 화력에 따라 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요. 오토 모드일 때 전원을 눌러가지고 끄게 되면은 바로 안 꺼지죠. 후드는 후추출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화력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후드가 꺼지게 될 거예요. 네네. 먼지가 많이 흘려가지고 네네. 이렇게 줄어들죠. 근데 네. 나중에는 0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작동되는 화구의 개수나 화력에 따라 가지고 조절이 되기 때문에 네. 선풍기를 틀어놓고 약하게 틀어놓고 또는 뭐 환기를 시키게 되면은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잘 안
빨릴 거예요. 추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수동으로 바꾸셔가지고 세게 그때는 추출을 해주시면 되세요. 필터 구입처는 검색하면 나오나요? 필터는 제품 구매한 곳에 문의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기능 설명드릴게요. 전원 키면요, 네. 요 왼쪽에 4개의 버튼이 있어요. 네. 제일 처음에 요 잠금 기능이에요. 애기들이 있거나 고양이가 할 때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원 꺼두시고 여기 잠가두시고 전원을 꺼두면 혹시라도 터치가 돼가지고 전원이 켜지더라도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슬라이드 아, 바가 안 생기죠. 네. 이럴 때에는 다시 한번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화구를 선택하게 되면 온도계 표시 버튼이 하나 떠요. 네. 예,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온 기능이에요. 이 마크가 뜨면서 보온은 내용물의 온도를 40도 정도로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이고요. 화구가 이제 작동을 하잖아요. 깅깅 하고요. 그때는 일시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화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얘를 누르게 되면 말 그대로 일시 정지예요. 다 멈춰요. 요리하다 잠깐 볼 일이 있으실 때 쓰는 기능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재생하려면 다시 한번 꾹 누르면은 슬라이드 바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가운데 한번 눌러주면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해제하려면 온도 이 보온 기능을 눌러서 해제해도 되고 화력을 바꿔버리면 해제가 돼버려요. 화구를 작동시키잖아요. 그럼 4번째 버튼이 떠요. 네. 얘는 초기 가열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 화력을 줄일 화력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가열 화력, 가열 화력은 9에서 P를 가열 화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9하고 P는 선택이 안 돼요. 이 9에 가면 없어지죠. 그래서 네. 9에 가면 없어지고 9 밑에 줄일 화력 4단에 놓고 얘를 만약에 딱 눌렀잖아요. A하고 4가 반복이 돼요. 초기에 가열 화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9에서 P 정도의 센 화력으로 끓다가 3분 정도를 그렇게 가열을 해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얘가 4단으로 3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고 내용물이 쫄아드는 걸 방지하고 물이 끓으면 고객님이 오셔서 줄여야 되는데 그 기능을 얘가 알아서 해주는 기능이에요. 설정해 놓은 화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8단까지는 요 버튼이 있잖아요. 네. 요 버튼을 쓸 수가 있는데 8단에 놓고 가열을 하면 8단으로 떨어지는 거고 5단에 놓고 이 버튼을 누르면 5단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아, 이걸로 설정하는 거구나. 예, 화력을. 줄일 화력에다 놓고 이 버튼을 누르면 세게 작동하고 자동으로 줄여주는 기능.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능으로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네. 0일 때는 이 버튼 위에 아무것도 없죠. 네. 작동을 시키면 위에 시계 표시가 떠요. 네. 얘가 타이머 기능인데 얘를 딱 누르면요. 이렇게 타이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분, 10분, 1시간 마이너스로 줄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1분 뒤에 이 화구가 꺼지고 알람이 울릴 거예요. 얘는 개별적으로 다 걸 수가 있어요. 작동하는 화구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1분. 그러면 1분 뒤에 자동으로 꺼지고 작동하는 화구가 없잖아요. 15초 뒤에 전원도 알아서 꺼질 거예요. 요거 잠깐 기다리는 동안 예,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요 네. 화구의 시간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요거는 시계 표시만 있잖아요. 타이머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 제일 짧게 남은 화구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요게 제일 짧게 남았다는 거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시고요. 한 1분 이하부터 초가 나오는 거예요? 예, 1분 이상에는 분, 초 이렇게 같이 나오고 1분 이하는 초만 나와요. 요거 잠깐 기다려서 꺼지는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구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라고 있어요. 여기 플러스라고 있고 옆에요. 아, 예, 플러스가 조금.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네. 그래서 이 화구가 좌측에서 큰 화구, 우측에서 큰 화구예요. 네. 예, 그래서 큰 솥을 쓰거나 또는 빠르게 요리할 때는 이 큰 화구를 쓰시는 게 조금 효율이 좋아요. 아, 커다란 크기의 예, 그- 솥 같은 거. 이렇게 0 됐죠? 네. 삐삐삐삐 알람 울려서 시간 됐다고 알려주고 듣기 싫으면 한번 눌러주면 되고 이제 얘가 깜빡되죠? 제일 짧게 남은 시간이니까 네. 6초 뒤에 꺼질 거예요. 얘도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뭘 안 올려놔도 이렇게 켜져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인덕션은 다 켜져 있어도요. 인덕션을 다 켜놔도 솥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지금 다 켜놨잖아요. 네. 지금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솥이 올라가서 자기장에 반응을 해야만 이렇게 작동을 하고 요 마크가 있다는 건요. 상판 위에 U자 솥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솥을 올렸는데 이 마크가 뜨면은 사용할 수 없는 솥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P는 최대 5분까지만 작동을 해요. 네. P 화력은요. 그 다음에 5분을 작동한 다음에 이전 화력으로 떨어지거든요. 이전 화력이라 하면 0에서 P를 바로 놓게 되면은 이전 화력은 0이에요. 5분 뒤에 꺼져버려요. 그래서 P를 놓으실 때는 슬라이드 방식을 써가지고 이전 화력을 주고 가야 돼요. 후드도 마찬가지예요. 후드도 0에다 놓고 바로 P로 놓잖아요. 그럼 5분 뒤에 꺼져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전 화력을 주고 P로 가야지만
5분간 작동하고 이전하려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전 화력을 준다는 건 이렇게 슬라이드로 그렇죠. 하거나 아니면 슬라이드 아까 그거 3단 만약에 이렇게 쓰다 3단에 쓰다가 이렇게 눌리고 아. 줄이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네. 예. 그리고 요거 아까 최대 출력을 낼 때 여기서 P 하나만 쓸 수 있고 여기서 P 하나만 쓸 수 있어요. P를 쓰게 되면 전력을 땡겨 오는 거거든요. 최대 출력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뒤에 이렇게 P로 놓고 쓰다가 앞에 거를 P로 놔버리잖아요. 그럼 뒤에 화력이 줄어들어 버려요. 이렇게 0이 되죠. 네네네. 이 화구가 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력을 땡겨 오는 거고 뒤에는 작다고 했잖아요. 얘를 P로 쓰잖아요. 얘는 쓸 수가 있어요. 또 보면은 몇 단까지? 8단까지 앞에를. 그래서 그러면은 큰 화구 두 개를 동시에는 할 수 있죠? 분화구 두 개 쓰셔도 돼요. 좌우측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그래서- 개만 작용이 되는 예, 서로 거구나. 앞뒤로만 전기를 땡겨 쓴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안으로 요리하다 물이 넘쳐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조금 들어가면 그냥 안에서 닦으면 되는데 필터 빼내고요. 네. 많이 넘쳤을 경우에는 요 우측 아래쪽에 보면요. 그 코크가 있어요. 네. 드레인 플러그라고 하는데 여기다 그릇 하나 대고 얘를 빼서 물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도 저기 밑으로 흘러가진 않나요? 예? 여기 밑으로 흘러가진 않아요? 일로 빠지기 때문에 저 뒤로 넘어가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리고 사용한 화구에 이렇게 H라고 남을 거예요. 네. 요거는 상판에 잔열이 있다는 거고요. 네. 이 잔열이 있을 때는 상판 청소나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인덕션에 쓸 수 있는 솥 안내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먼저 인덕션에 쓸 수 있는 솥에는 이런 로고가 박혀 있어요. IH 인덕션 히팅하고 인덕션 코일 모양의 이런 로고가 있는데 이런 솥을 쓰시는 게 좋고요. 네. 이런 로고가 있더라도 사용을 하면 인덕션 고장 및 스크래치를 유발하는 솥들이 있어요. 바닥면에 이만하게 뻥 뚫려 있고 타공되어 있는 솥 있죠? 네. 예, 요런 거, 이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거, 마찬가지로 뻥 뚫려 있고 타공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뻥 뚫려 있고 타공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끓지가 않아요. 특히 알루미늄 솥 바닥에 철 타공판을 붙여가지고 알루미늄 솥을 인덕션에 쓸 수 있게 만든 건데 소리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잘 끓지도 않고 끓지 않다 보니까 고객님들은 화력을 올리게 돼 있는데 철이 적어서 끓지를 않는 거예요. 네. 인덕션이 100이라는 힘을 내도 얘가 100을 받쳐줘야만 그만큼 힘을 내는데 30%만 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운데 뻥 뚫려 있죠. 3분의 1은 뚫려 있고 나머지 절반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결국에는 3분의 1밖에 철이 없다 보니까 끓지를 않아요. 나머지 70%라는 그 인덕션의 힘은 과부하가 돼서 인덕션이 고장나 버려요. 솥 하나 바꾸면은 4, 5만 원, 3, 4만 원 요 사이에만 바꾸는데 보드 나가가지고 이거 교체하면은 기간도 한 2달 이상 소요되고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 자체도 한 150만 원 가까이 할 거예요. 새로 사는 게 낫겠는데. 예. 이 인덕션은 부품 하나하나 사가지고 얘를 만들잖아요. 똑같이. 네. 10대 만들 거예요. 이 10대. 수입 인덕션들은요. 그래서 항상 이런 솥들은 좀 주의해 주시고 가장 기본 솥이 이렇게 바닥에 뭔가 붙어 있죠. 네. 코팅판이에요. 100% 스텐도 인덕션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덕션에 반응할 수 있는 판을 바닥에다 붙여서 인덕션에 쓸 수 있게 만드는 솥이에요. 이런 거를 뭐 바닥 3중, 바닥 5중, 바닥 7중 뭐 이런 솥이라고 하고요. 요 솥이나 바닥에 붙은 게 없죠. 네. 또는 요 솥이나 무늬는 있는데 예, 요런 솥들을 바닥에 붙지 않았는데 인덕션에 쓸 수 있는 솥을 통 3중, 통 5중, 뭐 통 7중이라고 말해요. 네. 아까 그 바닥 재질로 솥을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얘는 옆면까지도 인덕션에 다 반응을 해요. 아까 이 솥은 옆면은 인덕션에 반응하지 않아요. 바닥만 반응해요. 조금 더 빨리 끓일 수 있고 열효율이 좋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